자,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이 좋을 걸로 생각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 미국이 장이 열리는데 1시에 조기 폐장하거든요. 원래 미국 지금 3시 마감 아닌가요? 1시에 조기 폐장하면서 결국 휴가 분위기죠. 뭐 휴가, 서양 사람들이 휴가 아주 잘 놀지 않습니까? 즐길 때. 그래서 별로 영향이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초반 상황도 시장으로 보면 오늘 좀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 오늘도 적자니 나오겠구나 우리가 예상했었기 때문에 올랐다가 역시 힘이 없어 또 밀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7포인트로 올려놨고요. 외국인들 대단하네요. 외국인들 사실 지금 오늘 안 사도요. 외국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휴가 갔다니까 휴가 지금 휴가 안 가고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이 코스닥이 강하죠. 며칠째 우리가 지금 시장은 완전히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왔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더 이상 얘기하지도 말아라. 그 중심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코스닥이 강합니다.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거죠. 코스피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소위 이제 확산이 나오면서 오늘도 코스닥은 한 번도 파란색으로 밀려난 적이 없네요. 11포인트 1%의 강세 흐름을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죠? 네, 뭐 건드려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263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환율은 4원 30전이 하락해서 1103원을 기록했네요. 원화의 이 강세, 이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차트에서 시간대별로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네, 여기 기준선에서 출렁출렁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선물하고 코스피 지수고요. 위에서 한 단계 수준 높게 놓으시는 이분이 코스닥입니다. 뒤바뀌었죠. 그동안은 코스닥이 헤매고 있었고 코스닥이 갔는데 좋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삼성전자만 가면 사실은 배 아픈 장인데요. 이렇게 중소형주로 확산이 일어나주는 거는 좋은 거고요. 역시나 지금의 시장의 중심은 뭐 볼 것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외국인이다 외국인. 외국인 오늘 780억 순매수 약한다?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휴가 갈 타이밍에 주식 사는 분들 열심히 분들이라니까요.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모처럼 샀고요. 기관도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외국인 기관이 뭐 살까? 장이 마치고 나면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4시, 장 끝나면 바로 나오나? HTS에도 여러분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HTS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정보가 무제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키움 주로 많이 쓰시니까요. 키움에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보면 여기 제가 쓰는 HTS는 왜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보면 종목별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상위, 이런 요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자료가 굉장히 많다니까. 오늘 뭐 샀지? 자, 거래소, 외국인, 이렇게 찍으면 순매수 종목, 두산중공업을 많이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 U+도 샀네요. 미래에셋대우, 예, 금융주, 증권주 이런 거 샀고요. 코스닥이 오늘 관심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뭐 샀지? 시노펙스, LNF 2차전지 쪽 샀고, 에이스테크 5G, 예,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보이네요. 예, YN텍, 매드팩터 이런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간 시장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일간 상황들은 뭐 대충만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어디 섹터가 어디가 여기다 놓고 볼게요. 네. 어디가 섹터가 강했나? 자, 와치리스트는 가려야 되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소부장들 뭐 그런 대로 강하진 않았지만 오늘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예, 보면 원익 IPS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1% 정도 오르면서 힘을 밀리지 않습니다. 강한 거고요.
2차 전지는 LG와 아까 삼성 SDI가 너무 같죠? 그러니까 뒷단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오늘 많이 오른 게, LNF 12%나 올랐어요. 대박이다. 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도 1.5, 천보 4% 올랐네요. 2차 전지 강했고, 네. 5G는 그저 그렇고, 그 빅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리포트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데요. 빅히트도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오늘 좀 약했고요. 네, 엔터주들도 오늘 좀 약한 흐름들이었습니다. 바이오는 계속 관심권에 있죠. 셀트리온은 1%, 헬스케어 6%, 여전히 관심권에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한미약품 최근에 사실 신약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체력에 비하면 못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밖에는 별로 특징적인 섹터들이 시크리컬 경기 관련주들. 저도 시크리컬이라는 말 쓰네. 그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경기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별로였습니다. 네. 항공주들, 여행 항공주, 여행주 어디 갔나 보다. 여행주가 오늘 보니까 또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하나투어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쪽이 있었는데 여행주들이 잠깐이겠지. 지금 우리가 언제 여행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행주들이 강하네요. 오늘도 하나투어 2%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모두투어 4.9% 올랐고요. 참 좋은 여행이 바람 좀 일으킨 거죠. 참 좋은 여행. 우리 주식농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여행. 여행주들이 오히려 항공주나 이런 것보다도 항공주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지금 대한항공 때문에. LCC들 또 언제 뜰지 모른다. 여행주가 좀 탄력 있게 가는 모양새이고요. 오늘 폐기물 관련 YN텍 뭐야? 16% 올랐어요. 와. YN텍 많이 올랐네요. 그죠? 뉴스가 있었나? 네. 일일이 뉴스 찾기는 어렵고. 폐기물 관련주는 봐야 된다.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을 매립할 곳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런 개별 코엔텍, 인선 ENT, YNT 이런 종목들 보셔도 되고, IS 동서 같은 기업을 보게 되면 이들 기업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눈여겨서 보자고 했는데, 오늘 인선 YNT이 굉장히 강했네요. 이렇게 다른 종목은 1% 오르는데 16%씩 오르는 거는 뉴스가 있었겠죠? 뭔가 있었을 겁니다. YN텍.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N텍은 200억 신규 투자한다. 그 뉴스가 좋은 뉴스였을까? 네. 예, 신규 투자, 소강로 신규 투자, 이 얘기만 보이네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주들이 설비 투자나 이 부지나 이런 게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요. 결국 업황이 좋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도 그저 그랬고 어제 증권주가 강했었잖아요. 키움증권 어제 10%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 조금 조정이었고요. 증권주 가운데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괜찮게 본다. 역시나 오늘 좀 조정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아니라 삼성화재 어디 있어? 삼성화재가 이건 생명입니다. 삼성화재가 텐센트하고 중국의 온라인 보험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뉴스만큼은 삼성화재가 오르지는 못했죠. 삼성화재 오르지 못한 게 아니라 2% 빠졌네요. 음봉은 엄청나게 큰 음봉. 이건 올랐다가 시초가가 크게 형성됐다가 밀렸다는 거죠. 2%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큰 음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쨌든 오늘 장도 대단히 선방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침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다음 주부터 배송 시작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금 바이든 찍지 그럼 누구 찍겠어요? 예. 일부에서 아직까지 좀 대선 관련된 노이즈를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기우 아닐까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안 찍으면 내가 버틸 거고 바이든 찍으면 내가 나갈게. 아니 바이든 찍지 선거인단에서 누가 찍냐고요. 어쨌든 이제 퇴로를 트럼프 대통령도 퇴로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오늘 호재가 좀 됐었고요.
아침 방송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 얘기가 하나 있다. 이창훈 단장의 아침 방송 제가 방송에서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했는데요. 전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자금관리단장이잖아요. 이창훈 단장이. 지금은 이제 로펌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이제 시장을 이제 상당히 큰 그림으로 잘 그리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이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온 게 뭐냐면 12월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네요. 근데 앞으로 12월이 지나고 내년 전망 굉장히 좋게 보는데 12월은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즉슨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왜냐? 나빠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제 연말 되면 북 클로징을 하잖아요. 결산을 한다고 해서 올해 장사를 이제 결산하고 외국인들이 12월 30일까지 한국 주식시장 거래 안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하루 놉니다. 하루. 30일까지 거래하고요. 우리 한국 시장은 3일 전에 폐장하잖아요. 올해 폐장이 언제인가? 24일이 지금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24, 25, 한 26일쯤, 26, 27일쯤 우리는 폐장하겠네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투자 얼마나 했는지 하반기 어떻게 자료도 정산해야 되니까 미리 한 12월 빨리 장사 결산하는 사람들은 12월 초에도 할 거고 12월 중순쯤에는 북클로징하고 올해 이 정도 성적을 냈습니다. 보고서 주주들에게도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굉장히 내년의 흐름들은 좋게 보면서 그러면 어떤 기업이 유망합니까? 그랬더니만 좋은 얘기를 하대요. 한국 기업인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지만 세계에서 먹히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시게 되면 내년, 후년 아주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이 세계에서, 적어도 1, 2등 한 5위 안에 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한국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 1등이죠. 네. LG화학, 배터리 2차 전지에서 한국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 1등이죠. 삼성 SDI도 얘기했고요. 롯데케미칼도 얘기하던데 롯데케미칼이 화학업체 가운데서 세계에서 1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기업이다. 바이오 강호군에서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시밀러 가운데서 대장이다. 현대차 한국에서 1등이죠. 세계에서 몇 인가요? 한 5위권에 들잖아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요. 그랬더니만 네이버 카카오는 한국에서 1등인데 세계에서 몇입니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카카오는 한국에서 1등인데 세계에서 카톡은 좀 쓰겠구나.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다 카톡 쓰지는 않잖아요. 네이버 한국에서 먹히는데 세계에서 몇이냐? 미국 가면 존재감 없죠. 일본에서는 라인이 먹히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아마 그 라인이 좀 뻗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손정이랑 지금 손잡아서 같이 일본 라인사 합병했잖아요. 그런 게 글로벌리 얼마나 먹히느냐를 좀 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 단기적인 눌림 말고는 뭘 사야 되느냐. 국내 대표적인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1등 기업들, 성장성 기업.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싶었고.